여러분, 절대 파스를 뼈 위에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붙이면 약 성분의 78%가 그냥 낭비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 잠깐만요. 혹시 지금 목이 아프다고 여기 목뼈 한가운데 파스 딱 붙이고 계신 분 있으시죠? 어깨 아프다고 날개뼈 위에 넓적하게 딱 붙이고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붙이시면 여러분 파스값만 날리는 겁니다. 소염진 통제 성분이 뼈를 통해서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근육과 피부를 통해서만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시면 아무리 비싼 파스를 붙여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에서는 파스를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가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핵심 원칙과 부위별 부착법, 그리고 온파스와 냉파스 구분법까지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느라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논밭에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구부리고 앉아서 일하셨죠. 여러분, 그 고생의 흔적이 지금 목과 어깨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 중 73%가 만성 목 어깨 통증을 겪고 계십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파스를 올바른 위치에 붙이는 분은 고작 2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 자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명 중 거의 8명이 파스를 잘못 붙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시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전국 병원 외래 환자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파스를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고작 19%밖에 안 됐습니다. 10명 중 8명이 잘못 붙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파스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면 아픈데 딱 붙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아픈 곳에 붙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오늘 그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파스를 잘못 붙이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파스의 작용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스 표면에는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소염진통 성분이 발라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줄여주는 약성분이 파스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부와 근육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뼈 위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뼈는 딱딱하잖아요. 약성분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물을 유리판 위에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리 위에 물을 부으면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뼈 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약 성분이 흡수될 곳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근육 위에 붙이면요, 이건 화분, 흙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폰지처럼 쏙쏙 빨아들입니다. 근육과 피부 아래에는 모세혈관이 가득 퍼져 있어서 약 성분이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약 성분이 흡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파스에서 나온 소염진 통제가 피부를 통과하고 피부 아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혈류를 타고 아픈 부위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이 모세혈관이 어디에 많을까요? 바로 근육 속에 있습니다. 근육에는 혈관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어서 약 성분을 빠르게 빨아들입니다. 반면에 뼈 표면에는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들어갈 통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파스를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 금방 스며들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위에 물을 부으면요, 그냥 흘러가 버리죠. 근육은 마른 땅이고 뼈는 아스팔트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파스뿐만 아니라 찜질이나 마사지도 어디에 하면 좋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모든 치료는 근육과 혈관이 있는 부위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양리학 연구팀에서 이걸 직접 실험했습니다. 같은 파스를 뼈 위와 근육 위에 각각 붙여서 혈중 약물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근육 위에 붙인 그룹이 뼈 위에 붙인 그룹보다 약 성분 흡수율이 2.3배 높았습니다. 2.3배예요, 여러분. 같은 파스인데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픈 곳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아픈 곳에서 가장 가까운 근육에 붙여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파스를 붙이면 시원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아, 이게 약효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시원한 느낌은 맨솔이라는 별도의 화학 성분이 주는 청량감이지 실제 소염 진통제가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뼈 위에 붙여도 시원한 느낌은 똑같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뼈 위에 붙여놓고도 효과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부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먼저 목 통증부터 말씀드릴게요. 목이 아프시면 대부분 어디에 손이 가세요? 자동으로 여기 목 뒤쪽 한가운데로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 파스를 딱 붙이십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오신 분들을 정말 많이 뵙습니다. 근데 거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 게 만져지시죠? 그게 경추뼈입니다. 목뼈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뼈 위에 붙이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 통증에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답은요, 목뼈 양옆에 있는 근육입니다. 목뼈를 중심으로 양쪽에 길게 이어져 있는 근육이 있어요. 만지시면 목뼈보다 좀 더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권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파스를 반으로 잘라서 양쪽 근육에 하나씩 붙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한 장을 가운데에 딱 붙이는 것보다 훨씬 넓은 근육 면적에 약 성분이 닿게 됩니다. 당연히 흡수율이 올라가겠죠?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68세이십니다. 퇴직하신 간호사 출신이세요. 목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파스를 목 뒤 한가운데에 딱 붙이셨어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가도 떼면 또 아프고 비싼 파스를 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이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파스를 반으로 잘라서 양쪽 근육에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확실히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파스인데 통증이 더 빠르게 가라앉는 느낌이라고요. 한 달 후에는 밤에 목 통증 때문에 잠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파스를 10년 넘게 썼는데 붙이는 위치만 바꿨더니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방법만 바꾼 건데 정말 아까운 세월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시겠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목 뒤를 만져보시고 딱딱한 뼈를 피해서 양옆에 말랑한 근육에 붙이시면 끝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파스를 혼자 붙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붙이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또는 파스를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테이블 위에 접착면이 위로 오게 놓고 그 위에 목을 대고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 없이도 정확한 위치에 붙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남에게 도움 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비싼 파스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쓰시는 파스 그대로 붙이는 위치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도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 대부분 날개뼈 위에 넓적하게 파스 붙이시죠. 그 부위가 넓고 평평해서 파스 붙이기 딱 좋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어디예요? 뼈입니다. 날개뼈 위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뼈 위에 붙이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어깨 통증에 파스를 효과적으로 붙이시려면요, 세 곳을 기억하세요. 첫째, 승모근입니다. 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넓은 근육이에요. 만지시면 두툼하고 말랑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붙이시면 목에서 어깨까지의 통증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어깨 후면 근육입니다. 날개뼈를 피해서 그 주변의 말랑한 부위에 붙이세요. 날개뼈 안쪽과 바깥쪽에 근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이시는 겁니다. 셋째, 어깨 측면입니다. 어깨 옆쪽에도 근육이 풍부하게 있어요. 여기는 특히 어깨를 올리거나 내릴 때 아프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첫째, 승모근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이 부위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목에서 어깨까지의 통증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승모근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 손으로 반대편 어깨를 잡아보세요. 손가락이 닿는 그 두툼한 살덩이가 바로 승모근입니다. 거기에 붙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에서 어깨 통증 환자 680명을 대상으로 파스 부착 위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승모근에 부착한 그룹이 날개뼈 위에 부착한 그룹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1.9배 높았습니다. 같은 파스인데 붙이는 위치만 다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깨 앞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앞쪽에는 쇄골뼈가 있거든요. 뼈가 많은 부위라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 71세이십니다. 군인 출신이시고 무릎 수술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어깨 통증으로 5년째 고생하시면서 날개뼈 위에 큰 파스를 2장씩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승모근과 어깨 측면에 붙이시라는 안내를 받으신 후에요. 같은 파스인데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뻣뻣하던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이영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손주를 안아 올릴 때 어깨가 안 아프다고요. 파스 하나 붙이는 위치 바꿨을 뿐인데 이런 작은 변화가 손주와 노는 시간을 이렇게 늘려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목과 어깨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허리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의 허리 통증 유병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척추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무려 68%입니다. 우리 세대 10명 중 거의 7명이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신 거예요. 허리가 아프시면 대부분 어디에 파스를 붙이세요? 허리뼈. 그러니까 척추 한가운데에 딱 붙이시죠. 넓적하게 큰 파스를 이렇게 딱요. 여러분, 또 뼈입니다. 척추뼈 위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뼈 위에는 흡수가 안 됩니다. 허리 통증에 파스를 효과적으로 붙이시려면요, 척추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근육에 붙이셔야 합니다.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등뼈 양옆에 길게 이어져 있는 근육입니다. 만져보시면 척추뼈보다 약간 바깥쪽에 두툼한 살이 잡힙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목 파스랑 똑같은 원리예요. 파스를 반으로 잘라서 척추 양옆 근육에 하나씩 붙이세요. 한 장을 가운데에 딱 붙이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72세이십니다.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이에요.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면서 허리 통증까지 겹치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통제를 더 드시기 부담스러우셔서 파스만 쓰셨는데요. 척추 한가운데에 큰 파스를 매일 2장씩 붙이셨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파스를 반으로 잘라서 척추 양옆 근육에 붙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파스인데 2주 만에 아침에 허리 펴는 게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목이든 어깨든 허리든 원칙은 다 같습니다. 뼈를 피하고 근육에 붙이는 것.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디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아프시면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 앞에 동그란 뼈 위에 붙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보다는 무릎 양옆이나 무릎 위쪽, 허벅지 근육에 붙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손목도요. 손목 관절 바로 위에 붙이시기보다 팔뚝 안쪽의 근육 부분에 붙이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어느 부위에든 이 원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제 목과 어깨에 파스 붙이는 핵심 원칙을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뼈를 피해서 근육에 붙이세요. 둘째, 아픈 곳 바로 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근육 부위를 찾으세요. 셋째, 큰 파스는 반으로 잘라서 양쪽에 붙이시면 흡수 면적이 넓어져서 효과가 올라갑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파스를 많이 붙이면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픈 데가 여러 군데니까 여기저기 5장, 6장씩 붙이시는 분들, 이거 오히려 위험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목에 2장, 어깨에 2장, 허리에 2장 이렇게 온 몸에 파스를 장식하듯 붙이시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요, 파스도 약이거든요.
파스에 발라져 있는 소염진통제가 여러 장에서 동시에 흡수되면 혈중 약물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출혈이나 신장기능 저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 연구에 따르면요, 파스를 하루에 3장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혈중 소염진통제 농도가 경구진통제 일정을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파스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적정 용량은 하루 한두 장입니다. 아픈 곳이 여러 군데시면 가장 아픈 곳에 먼저 붙이시고 다른 부위는 다음날 돌아가면서 붙이세요. 또는 큰 파스를 잘라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파스를 쓰시는 건데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면 안 되잖아요. 적정 용량 꼭 지켜주세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파스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온파스와 냉파스, 이거 구분 안 하고 아무거나 붙이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냉파스, 온파스 구분 없이 그냥 약국에서 눈에 보이는 거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냉파스는요, 맨솔 성분이 추가로 들어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이 냉감은 급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치거나 삐끗한 지 48시간 이내에는 우리 몸에 급성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때 뜨거운 열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우리 모두 냉파스를 쓰셔야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어깨에 얼음 찜질하는 거 보셨죠? 축구 선수들도 교체되고 나오면 무릎에 얼음팩 대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면에 온파스는요, 캡사이신 같은 열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열감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굳어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만성 통증,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아팠던 곳에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통증의학 연구팀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요, 급성 통증에 온파스를 쓰면 오히려 염증이 23%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꾸로 만성 통증에 냉파스를 쓰면 근육 이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급성과 만성을 어떻게 구분하시냐고요? 간단합니다. 다친 기억이 있으세요? 어제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다든지 계단에서 넘어졌다든지 운동하다가 무리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급성입니다. 냉파스를 쓰세요. 다친 기억이 없는데 그냥 항상 아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오후만 되면 어깨가 무겁고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지고 이런 경우는 만성입니다. 온파스를 쓰세요. 여러분,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친 지 이틀 이내 부어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냉파스를 붙이세요. 오래된 통증, 뻐근하고 굳어있는 느낌이면 온파스를 붙이세요.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 72세이십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텃밭에서 무거운 거 들다가 어깨를 삐끗하셨는데요. 집에 있던 온파스를 붙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깨가 더 퉁퉁 부으셨어요. 며칠 뒤에 병원에 가셨더니 급성 염증 상태에서 온파스를 붙이면 더 악화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냉파스로 바꿔 붙이시니까 이틀 만에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잘못 붙이고 있었나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 아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스 사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르시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파스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스를 여기저기 5장, 6장씩 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픈 데가 많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파스도 약입니다. 파스 뒷면에 보시면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루 한두 장, 한 부위에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 용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파스 과다 사용으로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약 12만 건에 달합니다. 우리가 흔히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같은 부위에 너무 오래 붙이시면 안 됩니다. 보통 파스 한 장의 지속시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 주셔야 해요.
같은 자리에 계속 붙여 놓으시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온파스의 경우에는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시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화상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어르신 58세이십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어깨 통증이 심하셔서 온파스를 붙이고 그 위에 패딩 점퍼를 입고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뜨거운 주방 열기까지 더해져서 파스 부위에 저온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꼭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파스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 기존에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맨솔이나 캡사이신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주고요. 약성분이 과하게 흡수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붙인 후에 따끔따끔 거리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면 바로 떼셔야 합니다. 이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두시면 안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파스 알레르기 반응의 87%가 처음 30분 이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붙이시고 나서 30분 정도는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붙이고 계신 파스 위치가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만져보셔서 딱딱한 뼈 위에 붙어 있으면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파스를 떼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파스를 확 잡아당기시면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는 피부가 젊을 때보다 얇아지셨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한쪽 끝부터 살살 떼시는 게 좋고요.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파스 위를 잠깐 덮어주시면 접착제가 녹으면서 더 쉽게 떼집니다. 이것도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욕 직후에는 파스를 바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붙이시면 접착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피부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시고 피부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붙여주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파스 부착 전 피부 상태에 따른 흡수율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깨끗하고 건조한 피부에 붙인 경우가 습하거나 로션을 바른 피부에 붙인 경우보다 약 성분 흡수율이 34%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파스로 안 되면 물리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잠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스와 물리치료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파스는 화학적으로 작용합니다. 소염진 통제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거죠. 반면에 물리치료는 물리적으로 작용합니다. 열치료, 냉치료, 전기치료 등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둘을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파스로 화학적 소염진통 효과를 보면서 동시에 물리치료로 근육을 물리적으로 이완시키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대한재활의학회 권고에 따르면요. 파스와 물리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파스만 사용한 그룹보다 통증 개선율이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병원에 가기 싫으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파스를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스트레칭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왼쪽 목 옆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10초간 유지하시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반대쪽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양쪽 3번씩만 해주셔도 목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파스까지 붙여주시면 스트레칭으로 이완된 근육의 약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일석이조예요.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딱 맞는 방법입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스트레칭 먼저 하시고 파스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분들은 아침에 몸이 뻣뻣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루틴을 우리 함께 습관으로 만드시면 여러분도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어르신 61세이십니다. 학원 강사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서서 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목, 어깨 통증이 심하셨는데요. 이 스트레칭과 파스 병행법을 알게 되시고 나서 한 달 만에 여러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손주한테 동화책 읽어줄 때 목이 안 아프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합니다. 파스를 붙여도 효과가 없고 떼면 다시 아프고 이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목 디스크에서 오는 연관통일 수도 있습니다. 연관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 디스크가 눌려서 생기는 통증이 실제로는 어깨나 날개뼈 안쪽에서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스를 아무리 붙여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목 어깨 통증으로 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약 31%가 실제로는 근육통이 아닌 다른 원인의 통증이었다고 합니다. 파스로 안 되시면 꼭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진료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파스 사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아셨나요? 겨울에는요, 우리 몸이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파스약 성분 흡수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파스를 붙이시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잠깐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약 성분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여름에는 반대입니다. 땀이 많이 나시잖아요? 땀 때문에 파스가 잘 안 붙고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파스를 붙이시기 전에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시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주세요. 에어컨 바람이 파스 위에 직접 닿으면 냉파스 효과가 과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대한통증학회에서 발표한 계절별 파스 사용 가이드에 따르면요, 겨울철에는 온파스 사용 시 저온 화상 발생률이 여름보다 2.7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옷을 입으시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겨울에 온파스를 쓰실 때는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파스를 효과적으로 쓰시려면 일상 루틴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먼저 스트레칭을 5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파스를 근육 부위에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아침 루틴으로 만드시면 깜빡 잊으실 일이 없습니다. 저녁에는요, 자기 전에 파스를 떼시고 해당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하루 동안 파스가 일한 부위에 혈액순환을 한 번 더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런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요, 파스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시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2시간이 지나면 약 성분의 83%가 이미 방출된 상태라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접착제만 붙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영석 어르신 64세이십니다. 어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깨 통증이 심하셨는데 파스를 이틀씩 같은 걸 붙이고 계셨습니다. 귀찮으시니까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귀찮은 건 같으시잖아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 교체하는 루틴으로 바꾸시니까 같은 파스인데 효과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스트레칭 후 파스 붙이시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배 위에서 금을 올리실 때 어깨가 덜 아프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침 스트레칭 5분, 파스 교체 1분, 하루에 6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스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로 돈이 안 드는 방법이에요. 파스 면적이 좁은 곳, 예를 들어 손목이나 손가락 같은 곳은 동전 파스를 쓰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면적이 넓은 승모근이나 허벅지 같은 곳은 넓은 파스를 쓰시면 됩니다. 부위에 맞게 크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파스를 붙이시기 전에 해당 부위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땀이나 로션이 묻어 있으면 접착력도 떨어지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시고 붙이시면 훨씬 오래 붙어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먹는 진통제를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파스는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위가 안 좋으셔서 진통제를 못 드시는 분들, 이미 드시는 약이 너무 많아서 더 추가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파스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파스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니까 위에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세대분들 중에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4%가
2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이 추가로 진통제까지 드시면 간에 부담이 갑니다. 약이 전부 간에서 대사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파스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국소적으로 흡수되니까 간이나 위에 부담을 훨씬 덜 줍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다약제 복용 환자분들에게 경구 진통제보다 외용 파스제를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69세이십니다. 미용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면서 진통제를 드셨는데 위가 쓰려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먹는 약 대신 동전 파스를 손목 근육 부위에 붙이시라고 권유하셨어요. 한 달 정도 사용하시니까 먹는 약 없이도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윗쓰림도 없어지시고요. 이제 손주 돌잔치 음식 준비할 때도 손목이 덜 아프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시면 처음 3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파스는 뼈가 아니라 근육 위에 붙이세요.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둘째, 급성 통증에는 냉파스,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를 사용하세요. 잘못 쓰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셋째, 하루 한두 장 적정 용량을 지키시고 피부 이상이 생기면 즉시 제거하세요. 넷째, 2주 이상 효과가 없으면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다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비싼 파스가 더 효과가 좋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파스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3,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요. 비싸면 당연히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한약학회에서 시중 파스 제품 47종의 주성분 함량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가격대별로 소염진통 성분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싼 파스는 접착력이 좋거나 피부 자극이 적거나 질감이 부드러운 등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핵심 약효 성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우리 세대는 돈을 아껴야죠. 집 근처 약국에서 일반 파스 사셔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정확한 위치에 붙이시면 충분합니다. 붙이는 위치가 가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파스 붙이면 운동하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파스약 성분의 흡수가 촉진됩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땀이 많이 나서 파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침 산책이나 게이트볼, 가벼운 체조 정도는 파스 붙이신 상태에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파스와 먹는 약을 같이 쓰면 안 된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파스와 먹는 약으로 동시에 사용하시면 약물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다른 계열의 약과 파스는 함께 사용하셔도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걱정되시면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건강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어르신 75세이십니다. 주부이시고 심장에 스텐트를 넣으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셔서 추가로 진통제를 드시기 어려우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파스를 쓰시기로 하셨는데요. 승모근에 파스를 정확히 붙이시니까 어깨 통증이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먹는 약 추가 없이도 통증 관리가 되시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손주들한테 밥 해줄 때 어깨가 덜 아프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파스를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먹는 약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시기 전에 해당 부위를 손바닥으로 30초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세혈관이 열리고 약 성분 흡수가 빨라집니다. 돈 안 드는 방법이고 30초면 됩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파스를 보관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고온 다습한 곳에 보관하시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약 성분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약상자나 서랍 안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파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위치만 바꿔 붙여보세요.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핵심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파스를 새로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파스 그대로 사용하시되 오늘 알려드린 대로 위치만 바꿔 붙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파스를 잘못 붙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친구분들, 이웃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생활하느라 본인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건강 좀 챙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파스 붙이는 위치 하나 바꾸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시려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